안녕하세요. 실전적 투자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매수도겠고, 근데 매수를 약간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회사 상황 대비해서 뭐 자산 가치 대비 싸든지 수익 가치 대비 싸든지 아니면 미래 가치 대비 싸든지 하면 매수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홀딩 해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지. 그래서 이제 홀딩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진 않은데, 그리고 이제 홀딩할 정당한 상황과 또 매도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 이 세 가지면 주차 전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홀딩할 정당한 상황에 대해서 이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매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돈 잘 벌지 않은 기업은 뭐 자산가치 보겠지만, 돈 잘 버는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가치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ROE를 감안하시고, ROE 어느 수준에 따라서 적절 PBR과 PBR에 사는 게 현명하다. 플러스 이 회사의 이건 절대 가치니까 상대적으로 폭락할 때 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이게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되죠.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럼 홀딩을 언제까지 하느냐, 그런 건데, 전 기본적으로 주식 대가들의 그 행동처럼 하고 싶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경험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당한 건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일테면 세 가지겠죠. 만약에 이 매수를 기본적으로 저가했다. 물론 이 저가인 판단을 개인적인 판단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론적으로 뭐 안 버는 기업 같은 경우 뭐 0.5나 1.0에 사는 거고, PBR이요. 하지만 잘 버는 기업 같은 경우 1.0, PBR이 1.0 아래로 잘 안 오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관련 기업 같은 경우 1.0에 한 번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1.0에서 1.5 정도 사는 것도 괜찮다. 첫 매수를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하락할 때 계속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매수는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홀딩이 쉽지 않은 거죠. 홀딩이. 그래서 이 홀딩할 정당한 성격이 중요한데요. 근데 홀딩도 만약에 제가 뭐 예전에 이제 여러 번 언급했지만 GAP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총이 1000억대였어요. 1000억대였으니까 지금이야 뭐 말이 안 되는 시총이죠. 그러면 옛날에 1000억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4년 신작가 때리고, 이게 예전에 2015년도에 이게 밑점을 쳤는데 이게 4년 신작가였어요, 거의. 근데 이날 1000억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때 매수했다. 뭐 나중에 이래 여러 가지 올라가서 여기인데 이때 매수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가치는 이렇게 쭉 증가 중이잖아요. 주가가 많이 비싼데 기업 가치 꾸준히 증가하고 큰 탈이 없으면 이때 산 사람들은 홀딩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1000억대 시총은 앞으로 올 일이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계속 발전하는 한, 기업 가치 증가하는 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결국 천장을 찍을 거예요. 다만 너무 비싸다. 말이 안 되게 비싸다. 판단했을 경우 매도 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홀딩을 해야지 큰 투자 수익률이 나니까, 저라면 JYP를 이 시점에 2015년도에 매수했다면 홀딩 할 거예요. 물론 그 시점에는 그 생각 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아선 이런 시총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 특히 갑기업인데 매출이 계속 증가한 기업 같은 경우 이 시점에 샀다면 물론 뭐 무조건 홀딩할 수 없으니까 10배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매도 칠만 하죠. 그래서 이 시총이 중요한 거고요. 이 시총이 말이 안 되는 시총, 앞으로 오르지 않은 시총이라면 계속 홀딩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어느 시점까지 홀딩하기 중요하죠? 어느 시점까지? 저라면 매출이 최소한 정체든지 급락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죠. 근데 JYP는 매출 정체를 잠깐 했지만 해서 주가가 떨어졌죠. 2020년도, 2017년도인가? 그때 하락했는데 이따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매수 기였지만 이 시총, 저시총 1000억대까지 온 게 아니에요. 잠깐 떨어진 거죠. 실적이 좀 미진하니까. 그래서 이때 산 사람은 계속 홀딩. 그때 이제 저가 말이 이때 이제 저가 쳤다 다시. 그러면 이때 산 사람은 또 홀딩하는 거죠. 장기간 동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JYP는 그랬고 이 개별 종목마다 다 달라요. 일테면 그래서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JYP 같은 특급이잖아요. 특급. 그 10루타 종목이에요. 매출이 급락한 적이 없어요. 최근 5년만 봐도 없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최상급이었고. 또 다 다른 거죠. 애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꾸준히 이렇게 증가했어요. 엄청나게 가파르게. 근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4년 신장할 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가 쭉 너무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또 올라간 거죠. 쭉 올라간 다음에 또 오락내리 했지만 또 2020년도에 또 많이 떨어졌죠. 이게 이제 뭐 3, 4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게 2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2022년도에 폭락하고 2023년까지 약간 폭락하다가 횡보 중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만 원, 8만 원 사이에 있죠. 이 종목은 기업가치 계속 증가 중이잖아요. 그렇죠? 가파르게. 그럴 때 홀딩 하셔야 돼요. 이 때문에 시총보다는 이게 4년 신저가거든요. 이때도 뭐 기업가치 계속 증가 중인데 이제 주가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상 잘 보니까 뭐 못 본다고 주가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 비싸지면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2020년 시점을 말하면 위인이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팔았죠. 그러니까 주가도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횡보 중이었다가 최근 올해 들어와서는 위인이 매도를 안 쳐요. 적극적 매도를 안 치는 거죠. 대신 기관이 사기도 하고 외인이 사기도 하고 주로 개인이 매도 치는 거죠.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 많이 올라갔죠. 6만 1,000원 정도부터 뭐 7, 8만 원, 8만 원 어느 시점으로는 8만 8천 원 정도 되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물론 9만 원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9만 원 올라간 다음에 다시 떨어져서 8만 8천 원까지 다시 또 올라간 거죠. 떨어진 다음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건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는 특급이잖아요. 이 종목도 특급. 기업가치 계속 증가 중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출의 하락은 진짜 주가 폭락할 거예요. 항상 비싸게 거래돼요. 근데 매출이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있다면 이제 문제 있는데 아직 없기 때문에 항상 비싸게 거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24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여기 매수를 해야죠. 물론 다시 주가 오른 다음에 다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9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뭐 이 기간 동안 당연히 저가 매수했으면 홀딩 하는 거죠. 기본이에요. 주가 오르락 내려간다 해서 이제 기업 가치 바뀌는 게 아니니까 저가 매수했다면 올랐다 떨어진다고 매도 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홀딩 하는 거죠. 기간은 최소 몇 년? 1년 이상 홀딩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주가가 급등한다. 그럼 매도 치죠. 그렇지만 이런 특급 종목은 최소 1년 이상 홀딩 해야지 수익률 납니다. 물론 1년 동안 이 고가에서 1년 동안 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기간이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쵸. 1년 6개월 가까이 되니까.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어떻게 됐죠? BPS가 최대한 40% 이상은 증가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이제 싸게 되죠. PBR 자산가치는 증가하는데, 자본총이 증가하는데, 시총이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PBR은 낮아지죠. 그래서 싼 종목으로 메리트 있는 종목이 됩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나스닥이 급등 중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요.
특히 빅테크 기업이 실적이 좀 안 좋지만 급등 중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은 지금 되게 주가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핑계고 이제 이 종목에 국한한다면 이 주가 과하게 떨어지고 횡보하는 기간 동안 기업가치가 엄청 증가하니까 적금을 했다면 홀딩하는 거죠, 당연히. 이듯이 뭐 JYP,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주가 떨어진 기간 동안 BPS 워낙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 횡보하면 쌍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겠고요. 이제 그래서 특급하고 준특급이 있겠고 일반적인 종목이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건데 특급 같은 경우는 워낙 기회가 증가폭이 빠르기 때문에 정말 고가든지 그러면 매도치 않은 게 현명하죠. 근데 준특급은 좀 다르죠. 수익성 좋은데 좀 실적이 뭐 폭발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PBR 밴드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꾸준히. 그렇지만 이제 돈이 쌓이니까 뭐 일테면 시총이 1000억짜리일 때 PBR 만약에 PBR이 1.0이 있다. 근데 몇 년 뒤에 자본총계가 자본주의 1000억에다가 어느 시점에 2000억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시가총 1000억일 때 1.0인데 자본총계 1000억이겠죠. 근데 몇 년 뒤에 시가총이 2000억이어도 만약에 자본총계가 2000억이라면 이때도 PBR 1.0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상황은 특급 쪽에서 잘 먹히는 건데 준특급 정도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특급 종목으로 삼는 게 꽤 많은데 최소 뭐 일마디라든지 뭐 제노렌이라든지 뭐 꽤 많습니다. 제가 꽤 많은 종목을 언급했고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특급 종목보다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만약 저가인 상황도 기업가 증가폭이 좀 적어요. 그래도 그런 종목이 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장이 좋을 때는 일정 기간 무조건 홀딩해야 돼요. 그건 경험론인 거죠. 경험론. 그리고 그 장이 좋을 때 치고 많이 올라온 종목은 대부분 실적이 좋은 종목이에요. 실적이 좋은 거. 특히 크게 좋은 종목은 주가가 많이 상승해요. 2020년도에 그랬어요. 그럼 지금 23년인데요. 올해도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는 작업을 올해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제가 2020년도 말씀드렸고 2023년도 맞으면 올해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폭락할 때 그 활용하면 되죠. 근데 아마 맞을 확률이 높겠지만 아무튼 그건 나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경험이 중요하니까 이번 올해에 경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산가 증가폭이 적은 자산 증가 폭이 적다 이런 종목을 만약에 2020년도에 거울을 산다면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다 떨어지니까 실제 안 좋은 종목도 떨어지죠. 떨어진 다음에 장이 좋아지면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또 오르죠.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2020년도 경험을 따르면 올라간 건 정말 빨라요. 특히 저희 종목은 빠른데 근데 떨어진 것도 진짜 빨라요. 그래서 예전 가격까지 떨어진 경우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산 증가폭이 적은 종목은 일정 기간 홀딩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하게 오른다. 어느 시점에 꼭 칠지 모르죠. 하지만 과하게 오른다. 기간 대비 보유기간 대비 그러면 매도 쳐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게 100%다. 그럼 100%도 좀 매도 치고 150%, 200% 이런 매도 치는 게 현명하죠. 단 특히 저시총은 이걸 좀 이렇게 좌우하는 분들이 100%, 200%에 잘 매도 안 하고 뭐 1000%까지 올리잖아요. 1000%까지. 1000%를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매도 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저점이 몇 년 신저가일 경우 효력을 더 발휘하죠. 아무튼 이걸 경험하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시점에는 대부분 분들이 매수를 끝냈을 거예요. 매수를 안 했으면 아마도
또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일부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이 모 중간 회사에 다니신 분들은 장이 아직 안 좋으니까 지금을 매수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만,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언제 올라가고 떨어질지 그걸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기같이 이렇게 계속 증가 중인데 주가 올라갔다가 과히 떨어져서 이 기업가치 증가폭이 횡보하는 기업도 계속 증가 중인데 주가를 안 움직이든지 더 떨어지는 종목, 이 갭이 큰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고, 특히 이 갭을 먹는 거이기도 하고냐, 또 기업가치에 여길 때하고 1, 2년 동안 주가 안 올 때는 기업가치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차익도 먹는 거죠. 그래서 기업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가치가 쌀 때 사면 그 기간 동안, 횡보 기간 동안에 기업가치 증가폭도 먹고, 또 이 적정 가격과 싼 가격과 그 차익도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투자 수익은, 죄송합니다. 글씨가 이제 기억하는데요. 투자 수익은 어떨 때 나오냐? 홀딩을 일정 기간 하는데, 일정 기간 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일정 기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가 매수했다는 생각이 든 경우, 저가 매수다, 이 가격은 잘 안 올 것 같다, 그러면 기본은 1년 홀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종목은 수급이 들어와요. 이렇게 아프리카티브처럼 수급이 들어와서 대놓고 사잖아요. 저가 매수했는데, 그러면 홀딩, 이 양반들이 파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게 좋고요. 근데 수급이 자체가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종목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1년, 저희가 1년 투자 수익률이 30%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0%, 100% 먹을 때 천매도 치는 게 좋아요. 천매도. 물론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획일적으로 말씀드린 건 좀 모순이 있고요. 아무튼 제가 몇 종목을 사려 들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식 매수도 중요하지만 홀딩, 일정 기간은 홀딩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적절 매도 상황이 됐을 때 매도해야지 수익률이 극대화 되니까요. 그럼 제가 종목을 보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언급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또 많이 좋아한다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조금 상승을 했어요.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 종목들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홀딩을 현명한가에 대해서 얘기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일테면 아프리카 TV가 제가 6월 말 정도 언급했어요. 그래서 7, 8만 원 정도, 8만 원, 거의 8만 원 얘기한 것 같아요. 처음에 수하고, 그래서 이때 좀 올라간 다음에 더 떨어졌는데, 이때 처음에 수했다면 올라갈 때는 가만두고 떨어질 때 더 매수해야죠. 쭉쭉 매수해서 6만 원대나 7만 원 초반이나 이렇게 매가를 낮췄어야죠. 그 다음에 주가 좀 오른 다음에 급등한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급락했죠. 그 다음에 7만 원 떨어진 다음에 또 이제 급등해서 최근에 한 또 20몇 %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외인이 올려야 된다. 외인이 올리고 내리고 막 계속 그랬으니까 그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주로 기관이 사다 팔다가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기관이 매수 상황이에요. 개인은 이제 매수 상황이 아니라 물린 상황인 거죠. 이 고점부터 사기 시작했으니까 물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2월 3일 금요일 날짜로는 외인이 매도 쳤지만, 최근에 작년 한 11월 말부터는 외인이 매도 상황은 아니에요. 매도 상황은 아니고, 안 파는 거죠. 오히려 이제 개인 같은 경우 좀 올라가면 파는 거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배주 순이익이 750 정도 된다면 7,500억이 퍼 10인데 지금 1조가 넘어가 버렸어요. 최근에 이제 저점은, 보시면 7,0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PBR이 2.66이라고 적히는데, 그래서 거의 3.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6만원대는 주저 담아 당연히 그 매입가를 6만원, 7만원 초반대로 잡은 게 좋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홀딩 하는 거죠. 퍼 10에 산 거죠. 아우리 30짜리를. 그래서 굉장히 다른 종목보다 유리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금융투자, 투신,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거의 전 기관이 지금 사고 있어요. 예전에도 좀 올린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뭐 주가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지점 찍고 오르락 또 내리락 오르락 이런 건 기본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방법은 이제 경험하시면 알죠. 저점 매수했으면 이제 오르면 가만히 있고 떨어지면 또 이제 매기가 낮추는 그 시간을 가지시고 또 오르면 가만 놔두고. 물론 저희들은 기업 실적을 봐야죠. 최근에 실적이 어떤 상황인 건가 보셔가지고, 그래서 매출이 급락이다. 근데 이 비싼 상황에 샀다. 그러면 오히려 매도 쳐야 되지만 매출이 매출이 그렇게 엄청 하락한 상황 아닌데 영업이 하락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든지 횡보 중이다. 아니면 싸졌다. 그러면 일정한 부분은 매수를 해주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결국 주가 향방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매출액입니다. 단 매출이 증가하도록 영업이 하락하면 주가는 비싼 상황에서는 떨어지죠. 이 말씀을 제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어요. 매출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관계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비쌀 때, 적정가일 때, 쌀 때 어떻게 움직인다.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꼭 찾아보셔가지고 제 블로그에도 프린트가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다면 경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2020년에도 조금 저가 때리고요. 이때 보면 이게 한 85,000원인데 이게 거의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어요. 거의. 그래서 당연히 반토막 나고 실제 좋은데 반토막 나왔든지 적자 이렇게 보시면 이때 20년도에 매출 영업 증가한데 반토막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PBR에 보시면 3.0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당연히 뭐 메리트 있었던 가격이에요. 몇 년 전에 보면 항상 2점대 같은 건 싼 거거든요. 2028년 더 쌌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이때 매수했거든요. 2027년도네요. 이때 매수해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15,000원이니까 15,000원, 2만원 아래니까 23만원 10배죠. 이게 10배예요. 1년, 2년, 3년, 4년 동안 10배를 날라간 거예요. 1년 투자 수익 한 25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싱가포르 이렇게 빠른 종목은 저점 매수에 집중해야죠. 이렇게 주가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뭐 여기 샀든지 아니면 여기 샀든지 아니면 이때 사고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위인이 보는 이 지표를 보시고 어떻게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결국 이 재무비라는 건 기업의 변화를 본 거죠. 내적인 변화. 그래서 이 변화에 의해서 주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요. 물론 이제 이 기업 가치 증가폭이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주가 오르내리락 하지만 또 너무 비싸면 또 떨어지기도 하고 돈을 벌더라도 또 이제 하락장 뭐 금융 현실이 안 좋다 그럼 또 폭락하죠. 물론 그걸 핑계 삼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은 분이라면 뭘 보고 주식을 좌우하냐. 기관들 보고 좌우하지 않죠. 기관을 신경 쓰겠어요. 돈 많은 분들이 신경 안 씁니다. 특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껌머리 외국인을 할 수 없는 진짜 외국인 같은데 뭐 이 기간 오를 동안 계속 타고 이제 수익 실현할 때 뭐 매도 치고 너무 저가다 이제 이게 퍼10 정도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매도를 안 치는 거죠. 왜? 이때는 주사 담을 시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워낙 기업가 증가폭이 크니까 오르내리락 한 게 커요. 이렇게 이게 당연한 거고요. 뭐 종목을 많이 보면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 이상해 볼 게 아니라 과하게 올랐다면 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홀딩 이때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싸 보여요. 퍼10이니까 ROE 30자 퍼10이면 뭐 ROE 20이나 ROE 10 퍼10보다는 월등히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때 매수했으면 당연히 일정한 홀딩하는 거예요. 이때 매수해도 홀딩하고 이때 매수해도 홀딩하는 거죠.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냐. 다시 떨어질 거 감안해서 이때 매도 치고 이때 사르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저점 매수했으면 1년을 홀딩하면 최소 30% 이상 먹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이 올라가죠. 왜냐면 BP가 30% 증가하니까 기업가치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가치를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대신 너무 싸게 사면 그 싼 가격과 적정 가격을 폭도 먹고요. 또 보통 적정 가격과 싼 가격과 폭을 먹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과하게 올라가니까 과하게 올라간 가격과 저희들 매수한 저가의 그 폭까지 먹어버리는 거죠.
기업가치 증가폭이 크더라도 횡보 기간 동안 또 횡보 기간 동안 기업가치 증가폭도 먹고요. 그래서 자, 앞으로 가급적이면 특급 종목, 최상급 종목은 한 종목 꼭 필히 갖고 있는 게 투자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과하게 올랐으니까 떨어진 거지, 폭락적인 게 떨어진 거지 잘 안 떨어져요. 보면 이렇게 과하게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보시면 이때 2021년도 보면 PBR이 10위까지 올라요. 퍼가 거의 40 가까워졌고요. 12위까지 올라온 거죠. 엄청난 거죠. 이때 사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거예요? PBR 11을 사면 100% 올라면 24가 돼야 돼요. PBR이.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이때 사신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여기 사신 분들은 PBR 3.0 전후에 살잖아요. 그러면 3.0 전후에 사면 BPS 증가가 워낙 빠르니까 뭐 PBR 6이 되면 100% 먹는데 그 실질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홀딩한 기간 동안 BPS 증가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PBR이 그렇게 아직 크게 증가 안 합니다. 주가 올라가도. 그걸 아시고요. 제가 또 사랑하는 종목이 있죠. 정해져 있어요. 버핏도 정해지면 저도 이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모이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뭐 어차피 뭐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영업률 30%짜리잖아요. 전 종목 중에 몇 종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수를 못했는데 이때 좀 매수를 했어요. 제가 이때는. 그렇지만 많이 매수를 못했죠. 그래서 과하게 올라간 거고요. 특급 종목이니까. 제가 말하는 특급 종목 이 종목은 뭐 ROE는 약하지만 영업률 30%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특급이라고 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매출만 폭발하면 지금 ROE 좀 30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뭐 모르고도 올릴 수 있겠죠. 생각이 없어도. 아무튼 특급이라고 평가해도 충분한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워낙 적잖아요. 보시면 시총이 올라갔지만 2천억대, 내려갈 때는 1,000억대니까 이런 뭐 1,000억대 기업 같은 경우는 돈 많은 개인이 그냥 올려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단 올릴 때는 어떤 분이든 돈 많은 분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실을 찾는 게 정상적인 돈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볼 때는 영업률 워낙 높은 종목이고 또 너무 저가다. 4분의 1 났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걸 찍어서 올린 것 같은데 또 장이 또 요즘에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외인 기간 진짜 외인이라고 평가하기 좀 그런데 왜냐면 워낙 지금 적잖아요. 7% 뭐 8%가 외인 기간이라고 정확히 모르죠. 보면 이거 외인 기간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아무튼 워낙 빼어난 종목이니까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을 사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좋은 종목조차도 비싸면 이때 매력적인 종목이겠어요? 아니죠.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도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때 매력적이었고 이때가 좀 매력적이었던 거죠. 물론 저는 이제 10,000원까지 떨어지길 바랐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였고요. 11,000원 찍은 다음에 벌써 지금 1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이죠. 그래서 그 찰나 순간에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종목은 좋아하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때 매수했으면 상당히 뭐라 했어요? 1년 홀딩 해야 된다. 그래야지 만원 아래 샀다면 치면 뭐 39,000원. 이게 꼭지점에 못 팔겠지만 그래도 200% 이상 먹을 수 있다. 왜? 워낙 사랑하는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때 매수했다 뭐 12,000원 아래 매수가 끝났다 그럼 뭐 100%는 기본으로 먹으려고 생각하겠죠. 단 이 조만간 사무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가 더 흘러내리냐 올라가냐를 결정하겠죠. 이때 보시면 이때 실적이 나쁜지 아닌데 주가만 떨어진 거예요. 근데 2021년도에도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올릴 때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 올려도 되는구나. 실적이 더 좋아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올려도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이때 잠깐 했지만 이게 많이 자꾸 외연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물론 이 부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채 비율은 매출 채권하고 많고 매입 채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상기가 가능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이 의미가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아래가 1,000억대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매력적이었던 거고요. 보시면 100억 이상은 조금 벌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 기업도 특징을 말씀드리면 돈이 240억, 100억 이상 들어오잖아요. 그럼 얼마 나가냐?
보시면 알겠지만 10억 겨우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90억은 다 세이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종목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특히 이게 보시면 뭐 하는 업종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 그래서 또 영업률 30%예요. 그래서 그 영업이익 면에서는 특급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니까 당연히 이 종목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관심 종목을 삼은 다음에 저가 매수할 때 저가를 형성할 때 매수를 했어야죠. 그래서 기업가치 증가폭이 이렇게 쭉 증가하지만 과학이 올라갔는데 과학이 올라온 상황에서 매출이 정체 하락하면 주가는 당연히 밀어버려요. 대신 이렇게 과학이 올라갔으니까 또 과학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때 시점, 이때가 이제 뭐 7천원까지 떨어지면 만원 적정가라면 이때 이제 많이 좋으면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만원까지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안고 있었지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갔네요. 또 보시면 어떤 종목을 볼까요? 엔게임을 볼까요? 제가 이제 주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 상황 무시하고, 하지만 이 종목도 이때 내가 사랑했던 종목인데 매수를 못했죠. 그렇지만 한참 날라갔고 2천원짜리가 15,0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한 14,000원 고가다. 그러면 6천원에 떨어지니까 반토막 났잖아요.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기억하시면 이게 쭉쭉 증가하는데 과학이 올라가시면 또 과학이 떨어진 거죠. 당이 떨어진 거서 당이 매력적인데 보면 기억이 증가 하락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증가폭이 줄은 건 맞아요. 그렇다. 근데 더불어서 이게 장이 안 좋아지니까 과학이 떨어진 거예요. 이 저점에 살 수 있냐를 보려면 뭘 보죠? 수익성 대비.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죠? 우리 20짜리잖아요.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근데 이 저점은 주가가 1.2예요. 그러면 당연히 1.2짜리 만약에 산다는 것은 ROE 12면 퍼가 10인데 ROE 20짜리를 1.2에 사면 퍼가 6, 7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매력적인 상황이었던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건 가짜 외인 같긴 한데 여기는 진짜 기관 같아요. 이렇게 진짜 기관이나 외인을 이렇게 꾸준히 사준 거거든요. 한번 매수를 작정하면.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밑점 치고 한 60% 가까이 올랐는데 거의 1,000원까지 떨었던 종목이에요. 이때 회사를 사는데 전체 사는데 1,000억이에요. 근데 돈이 영업 현금이익이 150억 이상, 150억, 200억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순이익은 180억, 200억 나오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냥 쌌던 거예요. 뭐 의미는 없고요. 그냥 쌌던 건데 그냥 뭐 무서움 못 사는 거죠. 당연히 좀이라도 담아서 이걸 먹은 다음에 이 주가 올라 이걸 먹은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제가 언급할 가치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아무튼 기업 가치 증가는 쭉 하지만 주가는 과학이 올라오면 과학이 떨어지고, 과학이 떨어진 이 시점에 수익성 대비 싼 걸 판단해서 싸면 매수 시작한 다음에 더 떨어지면 더 사고, 또 갑자기 급등하면 그때 이제 홀딩 하는 거죠. 홀딩은 언제까지 홀딩해요? 회사가 망가지지 않은 상 홀딩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너무 많이 주가 올라온 상이라면 기업가치 증가폭이 정체적이라든지 기업가치 매출이 뭐 증가폭이 너무 떨어졌든지 그러면 돈을 벌지만 주가 또 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 시점, 이때도 매수 시점, 이때는 매도 시점인 거예요. 과거에 올라왔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 시점인데, 이때 만약에 시총이 이런 시총 500 아래이면서 PBR ROE 20짜리잖아요. 제가 ROE 20짜리면서 영업이익률 20%짜리인데 제가 계속 언급하는 영업이익률 20% 이상 종목은 PBR 1.0 아래에 사면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걸 너무 많이 언급했죠. 특히 이제 저시총이니까. 저시총은 ROE 영업이익 10%짜리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이 매출이 폭등한다 이렇게. 그럼 주가는 날아가는 거예요. ROE가 폭등하니까요. 그래서 당연한 제가 생각하는 이론에 딱 부합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이때 이제 1.0까지 찍었잖아요. 이해 2020년도 이해 뭐 3.0까지 올라간 3.8까지 올라갔네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2021년도에 주가는 비싸지만 PBR은 이때 아니네요. 2020년도에 2.6까지 오른 다음에 2021년도에 3.8까지 올라갔어요. 당연히 뭐 2,000원짜리니까 3,000원을 매수한다 치면 15,000원이니까 400%가 올라갔어요. 400% 올라간 다음에 떨어진 거죠. 이 종목도 과하게 떨어진 거죠.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요. 아무튼 과하게 올라간다. 너무 과하게. 특히 이제 과하게라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아프리카 TV는 퍼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매도칠 가격인데 이 엔게임 같은 경우 2021년도에 보시면 퍼가 13 몇 개 안 됐어요. 13에서 꼭지점 찍어 떨어진 거예요. 퍼 40이 안 되는데 왜 그럼 매도 안 쳐도 되지 않냐. 그렇죠. 이때 매수했다면 솔직히 이때 매도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시총을 앞으로 올까요? 이 회사가 이때 400억 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2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총 400억대는 안 올 거예요. 영원히. 물론 전쟁이 나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저라면 이때 매수했다면 홀딩을 이 떨어진다고 파는 게 아니라 이때 매수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 몇 프로를 먹어요? 최소 이 ROE만큼 먹어요. 그럼 최소한 20% 이상 먹어요. 실질적으로는 50%, 100% 먹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하겠는데 대신 원칙을 갖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SJ그룹을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이 매수를 하죠? 당연히 저가 매수하는 거예요. 이때 시점이죠. 보시면 몇 년 동안 매출이 계속 500억, 1000억, 1000억, 1400억, 1400억, 뭐 1600억 이상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발전 중이에요. 영업이익도 꽤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수했으면 이때 매도할 수도 있겠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요. 이때 한 만원짜리 샀다 치면 200% 올라갔으니까 팔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갔다 왔으면 이때 시총 보세요. 이때 1000억대 R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시총이 사잖아요. 이 시총 앞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 가격이 안 올 것 같아, 영원히. 그런 생각이 든다, 홀딩한 주면. 그냥 안 파는 거예요. 뭘 믿고? 여기서 계속 발전하는 걸 먹고. 그래서 발전할수록 n분의 1을 먹는 건데, 이때 1000억 아래의 n분의 1과 이때 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n분의 1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라면 이때 매수했으면 안 팔 거예요. 몇 년 홀딩? 5년 홀딩. 5년도 더 넘게 홀딩할 가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종목이 지금 3만원까지 올랐던 종목이 거의 10,000원까지 반토막 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당연히 매수 상황이에요. 당연히 매수 상황이었던 거고, 최근에 좀 올라갔지만 올라간 건 아니죠. 그래서 저라면 이런 공부를 제가 계속 이제 언급한 일정한 툴을 좀 유용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한 줄 매수하는 거죠. 지금 이때 15,000원 안팎에 한 줄 매수한 다음에 1년, 2년 홀딩한 다음에 제 말이 맞는가 확인하는 거죠. 맞으면 어떻게 해요? 활용하는 거죠. 틀리면 어떻게 해요? 버리면 되죠. 왜? 금액이 적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매출, 영업, 순이익 계속 증가하는 종목은 저점 매수하면 안 건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매출이 급나기 전까지. 아니, 매출이 정체. 근데 정체에도 주가만 떨어야지 기업가는 계속 증가경이니까 저시점 매수했다. 이때 매수했다. 1000원 아래? 하면 이때 매수했다. 이 싸다고. 근데 이제 실제 계속 좋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시총이 안 올 것 같잖아요. 안 파는 거예요. 회사가 증가하면, 회사가 매출 영업이 증가하면 자산도 쌓이고 그걸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런 뭐 1000억대 아래, 1000억대 초반 종목이 매출 계속 증가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생각나시죠? FNF가 1000억대 시총이 있었어요. 지금은 5조가 넘어요. 40배 먹으려면 10년 홀딩하면 돼요. 대신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하는 각 기업을 홀딩하면 됩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하시고 저도 해야 되겠죠? 이 정도면 제가 좋아합니다. 물론 뭐 1등급, 뭐 특급이라 하기보다는 뭐 특급에 가깝죠. 근데 거기다가 저희총이니까. 그래서 이때 매수했든지 이때 매수하면 10년을 한번 홀딩해 보죠. 한 주라도. 그래서 그 시점에 이걸 계속 홀딩하게 나는가, 다른 종목 사고 팔고 이런 게 더 나는가를 경험하셔야죠. 그래서 주식은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물론 모니터링도 중요하고, 과거 어떤 종목 어떻게 식으로 올라간가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걸 안 한 사람과 한 사람 천지 차이고, 예를 들어서 이때 사서 홀딩한 거라든지 이때 사서 홀딩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천지 차원입니다. 천지가 달라요. 천지만큼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연차가 붙다 보니까 경험이 조금 쌓이는데요. 제 옆이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죠. 보유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때 매수했으면 이게 차락되니까
2015년도예요, 이게. 홀딩 하는 것이고, 이때 홀딩, 이때 사시면 2020년도가 시총이 꽤 크죠. 5천억. 근데 보시면 이 종목 보시면 PBR 3 아래가 잘 안 와요. 이때 잠깐 온 거예요. 그렇죠? 워낙 이게 수익성이 탁월한 기업이거든요. 물론 매출이 큰 거 아닌데. 그래서 이때 매수했으면 당봉 홀딩. 이때 매수했으면 언제 홀딩? 언제까지 홀딩? 회사가 망가기 전까지 홀딩. 보세요. 2020년도에 매수했어요. 근데 매출이 30%, 70% 계속 매분기 증가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홀딩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2만원대 샀으면 7만원까지 몇백 프로 먹는 거예요. 1년에 100%씩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냥 홀딩은 아니고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외인들이 미친 듯이 사요. 미친 듯이. 그렇죠? 외인은 뭘 보고 살까요? 회사 상황을 보는 거죠. 물론 이게 싸지 않아요. 저라면 이제 쉽게 못 들어가는데 아무튼 외인들이 이거 보고 좋은 종목을 더 올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외인들이 작년 초만 해도 22%, 지금 37%예요. 1년 동안 15%를 더 매수한 거예요. 외인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저가 매수했다 쳐. 여기 뭐 싸지 않지만 이때 싸다고 생각해서 저가 매수다. 근데 외인이 미친이 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홀딩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뭘 믿고 외인을 보고 단 외인이 보는 이 지표도 보고 이걸 전혀 감안 안 한다면 이제 도박하는 거니까요. 특급 종목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시면 큰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가 없어요. 대신 특급 종목은 많지 않으니까 모니터링해서 공부하시면 꼭 도움 되실 겁니다. 요즘에 보면 또 이제 골프ren이 또 눈에 밟히죠. 이때 매수했으면 어떻게 돼요? 홀딩. 2020년도 홀딩하면 그 다음 매출은 폭발하잖아요. 이렇게 2020년 매수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매수. 이 시청이 안 올 것 같다. 그럼 홀딩. 이때 팔아? 이때 팔 수도 있겠죠. 잘하면 잘 안 팔죠. 이때 이게 기가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때 팔 수도 있겠지만 팔든지 가만 놔둬도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오잖아요. 왜? 회사가 계속 발전 중이니까. 회사 매출이 달라지고 영업이익이 다르니까. 이때 2,900억인데 지금은 4,700억. 영업이익이 500억인데 지금은 1,400억 영업이익. 그러면 이렇게 매출 계속 증가한 기관단은 홀딩하는 거예요. 이때 파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때 산 사람들은. 그래서 홀딩. 그런 거예요. 근데 특급 대상으로는 이게 먹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먹혀요. 그래서 특급은 기본적으로 한 종목 이상은 홀딩 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 높이는 지름길이죠. 이를테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외인들이 미친 듯이 사잖아요. 그렇죠? 이때 41%, 지금 45%, 4% 매수했어요. 외인들이 미친 산다. 그러면 뭐예요? 외인들 보는 이거 보고 저점 매수해요. 제가 이때 저점 매수했어요. 35만원 이때 매수했어요. 전후로 뭐 홀딩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분들이 매도 지점까지. 단 이걸 보시고 외인이 보는 이걸 보고 저희도 같이 홀딩 하는 거죠. 이건 특히 이제 기업가치 증가폭이 큰 종목에 대해서 정말 많이 먹히는 방법입니다. 또 이제 준특급 종목 있어요. 준특급 종목 좀 달라요. 열시면 탁월한 기업은 아니에요. 대신 항상 일반 기업보다 잘 보니까 이거 보시면 영업률 20%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나름 20이 안 나오니까 특급은 아니에요. 준특급인데 이제 이때 샀으면 홀딩 하는 건데 솔직히 근데 이제 준특급이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이때 팔 수도 있고 떨어지면 이때 사고 올라오면 놔두고 떨어지면 또 이때 사고 매입가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실적이 계속 좋은데 주가만 왔다 갔다 하는 건가. 그렇다면 가만 놔두면 외인이 이제 이때 보시면 사다가 팔다가 또 너무 싸지니까 외인이 막 사잖아요. 그래서 외인도 이 종목도 보세요. 외인이 미친 듯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사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외인이 25%, 지금은 28.9%. 그래서 외인이 산다. 뭘 보고 실적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매출 증가, 영업이익 하락이면 주가는 떨어지면 호재죠. 오히려 매수를 해야죠. 과하게 떨어지면. 따라서 당연히 외인도 지금 매수 중이니까 이 종목 샀다.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는 거예요. 이 실적 3개월에 나오는 실적 한번 보시고 외인이 미친 사다. 그럼 놔두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때 저가에서도 올린 게 누구예요? 다 외인이 올렸어요. 그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안 사지 않냐?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 저점이면 사고 너무 비싸다면 팔겠지만 저점을 사고 대신 이때가 몇 년 동안 안 올 것 같다. 이 시총이 얼마죠? 이 시총이 보시면 1,000억대. 제가 1,000억대 좋아해요. 1,000억 이하도 되게 좋아.
1.1에 1000억대 올 것 같아요? 온 적이 없어요. 보세요. 최근에 저점 쳐봤더니 2600억이잖아요. 1800억, 이 1000억대 시청 안 오잖아요. 물론 예전에 이때가 있었죠. 과학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과학이 올라갔으니까 몇 년 횡보했고, 이때 샀으면 솔직히 안 파는 거예요. 1000억대 안 올 것 같으면. 그러면 최소한 이 회사가 1년에 BP가 뭐 이때는 12%, 20%면 최소한 20% 이상 먹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이때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이때 더 매수하면 되죠. 끝까지 물고 지는 거죠. 회사가 발전하는 기간 동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같은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돈 벌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게 뭐 주식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제놀루션이 갑자기 움직이던데 제가 제놀루션 특급 종목으로 선색이 없는 종목이니까 ROE 20, ROE 15 이상, 영업률 15% 이상이니까 준특급 종목인데 이게 이제 오늘 좀 많이 정말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라서 6% 올라온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이 싸냐 안 싸냐 그거 보는 게 중요한데 엄청 싸진 않아요. ROE 15 이상 나오는데 PB 1.45는 엄청 싸진 않죠. 근데 눈에 좀 밟혀요. 왜냐면 이게 지금 거의 3년 신저가를 움직였거든요. 3년 신저가 연속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이 회사 이제 매출 규모인데 매출 규모가 적어요. 그게 최대 단점이에요. 최대 단점인데 장점은 이제 영업이익이 높은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살 게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3년 한 신저가 때리는 종목 중에서 좀 싸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때 매수하는 거죠. 종목이 의외로 이제 막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막 그런 경향이 있어요. TNL도 보시면 제가 이때 매수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많이 매수 안 했으니까 그 의미 없는데 과격이 올라갔으니까 또 이제 과격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뭐 매출 증가율이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이때 이제 PBR 보시면 아는데 PBR에 보시면 5.0, 5.5를 넘어가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횡보하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최근 이제 실적 보시면 매출이 뭐 급등 아니니까 매출 올라가는데 영업이익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무조건 떨어져요.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특급 종목인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시면 30% 20% 무조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ROE도 20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아쉬운 건 이제 PBR이 비싸니까 쉽게 못 올라가는데 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차피 몇 년 뒤에 살 종목이니까 계속 보는 거죠. 몇 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락할 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산 종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꽤 엄청나게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밴비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본 다음에 계속 봤죠. 그래서 이제 너무 싸진 거예요. 이 시총만큼 개인이 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8,000원. 매가가 8,000원 초반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380% 먹고 나왔는데 끝까지 지켜보는 거죠. 그다음 폭락장이 팍 산 다음에 이걸 올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걸 꼭 알아야 되나요? 이 올린 사람은 기존 매입자나 신규 매수자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싸다고 판단하면 또 가격이 올려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 한 거의 10불 정도 일토목 났잖아요. 그런 종목 항상 가격이 올려요. 항상 그러니까 대신 이제 걔가 종목이 큰 종목이 아니잖아요. 2020년도, 2021년도 그때 가격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가치 증가보다 훨씬 상회한 주가 상승이 있는 종목은 무조건 떨어져요. 물론 이 ROE 30짜리 종목이라면 떨어도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런 종목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실적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보세요.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름을 하지만 저는 이제 매도 쳤지만 좀 갖고 있거든요. 이때 산 사람은 원래 돈이 안 필요하면 홀딩 하는 거예요. 왜? 이때 시총이 중요한 건데요. 이때 시총이 300억짜리예요. 300억이 올 것 같아요. 앞으로? 안 와요. 영원히 안 올 거예요. 이때 매수했는데 매출 영업이 계속 증가 중이다. 이렇게. 그러면 홀딩하는 거예요. 그것도 묻어버리는 거죠. 특히 저 시총은. 그럼 몇천 원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5년 기다린 다음에 주가 여기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제가 항상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도 돈이 필요하니까 매도 쳤지만 아무튼 이 정도도 380 몇 프로를 먹고 나왔는데 그래서 관리한 종목 중에 사는 게 최고예요. 특히 이제 의미 있는 종목이어야 되겠죠. 근데 항상 지금 제가 말한 종목이 다 올라간 건 아니고 또 어떤 종목을 볼까요? 뭐 에코마케팅도 지금 주가가 계속 횡보 중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실적 조합이 있으니까 지금 두 분기 실적이 좋은 건 진 거잖아요. 근데 옆으로 행보하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그러면 제가 다음에 다섯 분기 실적을 계속 좋아지길 바라면서 주가를 행보하길 기도하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게 다섯 분기 좋은데 주가가 행보한다, 그럼 엄청 싼 가격이 되죠. 자본총이 증가하니까 시총 가만히 있으면 PBR이 낮아지면서 매력적인 종목이 되고, 이게 또 보시면 이게 만원 아래 샀으면 300불 이상 먹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고, 진짜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고, 이렇게 이런 에코마켓 이것도 물론 이제 문제가 경제 해자 없는 기업을 매수를 해서 경제 해자 없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이 종목은 특급이었는데 영업 30%를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영업 15% 겨우, 그러니까 준특급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PBR 2.6은 비싼 거죠. 그냥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제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섯 분기 실적 좋아졌어요. 근데 주가가 가만히 있든지 더 떨어져서 만 원까지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또 올리든지 기존 보유자들이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 더 사겠죠. 그러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 이 기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야 가치조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잘 알고, 기다리면 필연적이구나. 안전마진은 인내고, 인내는 안전마진 확보고, 안전마진 하려면 할인된 가격에 사야 되고, 이게 3일째 되는 거죠. 대신 이런 걸 알게 되면 좀 편한 투자가 되고, 저는 거의 매매를 안 하는데, 솔직히. 평균은 거의 안 봐요. 안 보는데, 물론 이제 장 끝나고 종목을 보죠. 좀 분석하려고. 장기가 매매를 안 하니까 어차피 거의 엄청 편하잖아요. 이 상황에 물론 돈을 못 벌면 문제가 있지만 돈만 벌면 정말 이런 지금은 없는 세상이 없어요. 돈만 벌면 편한 투자잖아요. 마음도 편하고 중요한 저점이 있어죠. 저점에서. 아무튼 이 종목도 당연히 저는 보고 여러분도 당연히 보시면 나중에 큰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대신 뭐 1, 2년 본다? 아니에요. 최소 5년, 10년을 봐야죠. 버핏처럼. 버핏은 그 이상 볼걸요, 아마도. 제가 준특급 종목도 11종목 말씀드렸어요. 한번 쭉쭉 클릭해보세요. 아직 싼 종목 있나? 돈이 현금 있으시면요. 뭐 올라온 종목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죠. 근데 제가 말한 종목 중에 다 올라온 게 아니라 안 올라온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인크로스라든지 아프리카 TV, M게임. 정말 특급 종목이니까 다 올라갔어요. 당연히 올라간 거니까 여러분도 경험했으면 이번엔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뭐 한 주라도 살 수 있겠죠. 경험하기 위해서. 하지만 제대로 많이 매수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이 현재 경험을 토대해서 다음에 또 이제 잘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한 종목을 항상 과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도 나빠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형성한 종목 사는 게 더 많이 올라가겠죠. 시간이 지금 최근에 카카오뱅크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가요. 이게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러면 안 사죠. 왜? 매출 증가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 PBR 5에 산다는 뭐예요? 100% 먹으려면 PBR 10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비싸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죠. 이때도 비쌌고 이때도 비싸고. 근데 비싸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편한 투자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회사가 나쁘냐? 좋은 기업 맞아요. 단지 더 쌀 때.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 이런 걸 이제는 잘 안 봤었는데 최근에 보기 시작하죠. 좀 싸진 느낌이 있으니까요. 카카오도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꽤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40몇 %니까 거의 아프리카 TV처럼 뭐 올라갔다 떨어진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하고 비교해서는 아니죠. 왜? BP의 증가 속도가 다르잖아요. BP의 증가 속도가. 이 종목은 뭐 18 겨우. 물론 카카오 페이가 돈을 벌면 이제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쉽지 않죠.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동안, 홀딩하는 기간 동안 BP의 증가 폭이 엄청나게 빠를수록 마음 평정이 올 수 있죠. 왜? PBR은 주가가 가만히 있다면, 시총 가만히 있다면 PBR이 낮아지는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 번 언급해서 지겨웠겠지만 수익성 특급 종목은 한 종목이라도 아니면 여러 종목을 한 주라도 갖고 있어서 경험을 하시면 저도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잘 벌어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잘 본 기업은 정말 저가 매수 기회가 오니까 그때
매수해 준다면 기간이 지남으로써 주가 가만히 있으면 싼 가격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제가 이제 크게 투자를 못했지만 아무튼 좋은 경험 한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경험 하신 거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되려면 한참 남았으니까요. RTB를 뭐 이때 매수했다. 이때 매수했다. 기다려보세요. 1년 홀딩 기본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매수했다 쳐봐요. 이게 지금 몇 프로예요. 엄청난 거죠. 1년에 100%는 그런 게임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급 종목을 사셔야 돼요. 특급 종목. 물론 너무 싼 종목이라든지 뭐 300억짜리 PBR 0.5 이런 것도 의미 있지만 BP 증가 안 하니까 쉬운 게임이 아니죠. 제가 벌써 주말이 되고 벌써 이제 2월이 됐어요. 빠릅니다. 제가 이제 종목 언급한 지가 6월 말부터 언급했는데 이제 제대로 좀 올라간다는 느낌이에요. 이제 제대로 외인이 매수가 들어오니까요. 그렇지만 6개월 기다리면 어떻게 보면 가치투자 입장에서는 크게 긴 기간 아니에요. 제가 힐라를 8년을 홀딩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은 정말 가뿐하게 금방 지나갑니다. 대신 저점에서 했으면 여러분이 분명 큰 투자 수익률을 거둘 거예요. 제가 말한 일반적인 수익률은 20-30% 만족했지만 이번에 매수했으면 그것보다 훨씬 큰 투자 수익률을 분명 거둘 거예요. 물론 주식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너무 싸지면 홀딩하는 거죠.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매가를 낮추든지. 제가 아는 가치투자 대가들의 방법이 이거예요. 장점은 엄청나게 마음 편해요. 단점은 전략에 살아야 돼요. 근데 전략을 살아야 돼요. 버핏도 전략을 사잖아요. 그래서 나 그게 싫다. 그럼 가치투자를 못하죠. 그래서 선택 문제니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제가 이제 1강, 2강을 무료로 하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가치투자는 어떤 상황인 건가? 고수 게임이 어떤 게임인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라는 건 리스크 제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잘 버는 건 다 도박해서 잘 벌 수 있지만 안 잃으면서 꾸준히 잘 버는 기업은 고수만 가능해요. 그 고수는 리스크를 제거하니까 크게 손실나지 않죠. 손실 났다도 바로 회복되죠. 왜냐면 싸게 사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주일에 2번도 솔직히 많다는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드는데요. 왜냐면 짜내야 돼요. 제가 유튜브 내용을 하려면. 근데 한번 매수했으면 잘 매도 안 치는 게 가치 쓰는데 제가 재미도 없지만 재미없는 그 유튜브를 자주 올리는 것도 좀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올릴까도 지금 감안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수강생들 대상으로 물어봐도 제 유튜브를 다 못 봐요. 다 못 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유튜브도 보고 자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도 못 보니까 한 번 하면 조금 더 제 유튜브 내용을 빠지지 않고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대부분 저가 매수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크게 매수 못했더라도 뭐 한 자리도 매수했겠죠. 제가 대놓고 지금 매수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연말에 얼마나 투자 수익률이 나는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또 폭락장 오시면 그때는 좀 현재 경험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